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또 감염병 전문가들도 이번 여름 확산세를 못 막으면요 최악의 가을이 온다,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7월입니다. 7월. 그런데 가을 이러면 9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7월, 8월을 계속 거쳐서 가을까지 간다는 이야기인데, 야, 이거는요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충격적인 분석이자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그것도 가을에 가면 최악이 온다고 하니까 솔직히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바닷경제는 그때까지 길을 못 핀다는 이야기인데, 길을 못 피면 이 4단계, 쉽게 말하면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저녁 6시부터 한다고 했을 때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어제 9시까지 신규 확진자도 굉장히 많아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02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말인데도 1020명까지 올라갔으면 이것도 밤 9시 현재거든요. 지금 밤 12시까지 3시간을 더하면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 늘어납니다. 3시간 동안. 그러면 200명이 늘어나면 1200명이 또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말 효과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말 효과가. 주말 효과라는 게 검사 건수가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검사 건수를 적게 하더라도 지금 1000명이 계속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쩌면요, 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델타 변이의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최근에 감염되는 신규 확진자 중에 델타 변이에 의해서 감염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델타 변이는 스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14초 동안 이렇게 마주쳤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엄청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지난 7일 날 1212명이 되든지 10일 날은 1378명으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11일 날은 1324명이 됐고요. 오늘도 1200명 가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서울은 지금 벌써 500명대를 며칠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 말은요, 쉽게 이게 안 물러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1000명대에서 계속 맴맴 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그 폭증한 확진자 중에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또 폭증을 하니까 이제 WTO도요, 세계보건기구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경고하고. 그것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섬뜩한 경고예요. 최악의 가을이 온다. WTO는요, 정확히 델타 변이 확산으로 올해 위험한 가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위험한 가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쓴 위험한 가을이라는 것은요, dangerous fall이라고 썼거든요. 이게 굉장히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런 위험한 신호는요, 여러분, WTO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서는요, 시장을 개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가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섬뜩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도 지금 WTO의 경고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 여름에 확산세를 못 막으면 최악의 가을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 여기에다가 백신의 보릿고개가 더 문제다고 또 충고를 합니다. 이번 주부터 7월 둘째 주, 셋째 주는 맞을 백신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맞을 백신이. 이 백신을 못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백신을 못 맞으면 확산세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정부가 4단계 조치를 내렸겠습니까? 최악의 봉쇄령이잖아요. 셧다운이잖아요. 그것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까지 내렸습니다. 사실 경기, 인천은 4단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인천을 넣은 이유는요, 그만큼 서울의 확진자가 지금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백신까지 못 맞으니까 이게 늘어날 것은 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8월에서 9월에 총 7천만 명분의 7천만 회분이죠. 만 명이 아니고 만 회분의 백신이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들어올 건 들어와 봐야지 알지, 지금은 도대체 짐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백신은 더 이상 맞을 수가 없는 2주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델타 변이가 이게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면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조치인 4단계 조치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우리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자꾸 1차 접종만 꺼내서 이야기를 해요. 1,559만 명이 맞았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1,559만 명이 맞았다는 1차 접종은요, 전체의 한 30% 조금 넘지만 이게 1차만 맞은 거란 말입니다. 돌파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2차까지 완전히 맞은 사람들은 587만 명, 11.4%밖에 안 됩니다. 하루 사이에 0.4%밖에 안 늘어났어요. 0.4%. 백신이 없으니까 맞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답은요, 백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이렇게 늦어지니 모두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은요, 정부가 어떤 말을 하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쭉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때 임기응변으로 순간순간을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우파의 신뢰뿐만 아니에요. 좌파의 신뢰도 잃었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만큼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결국
지금 방역 참사를 불러왔고 그 참사는 어쩌면 말입니다. 예, 이게 서늘한 가을이 가면 최악이 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때보다도 예, 백신을 빨리 가져와야 돼요. 이게 통제 방역, 지금은 거의 뭐 계엄령 방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그냥 저녁 6시 통금, 예, 3사람 이상 모임 금지 아니에요. 계엄령이나 다름없는 정도예요. 수도권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통제인데 이 통제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요 여러분 바닥경제 진짜 박살납니다. 바닥경제 박살나면 버티지 못합니다. 예, 이게 자영업자나 영세기업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 전체의 GDP로 봤을 때 말입니다. 국내 총생산으로 봤을 때 7%에서 20% 가까이 차지합니다. 여기에다가 중소기업까지 포함을 하면 경제생산 그 GDP에 포함하는 비중은 더 크죠. 저는 통제방역이 능사가 아니다. 예, 비상계엄방역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백신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제방역보다는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 집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가 어디든 간에 3일이든 5일이든 폐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벌어서 지금 원금이나 갚고 이자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통제 방역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2주가 지나면 뭐 경제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뿌린다고 좋아질까요? 돈 안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사실 장사를 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1000명이 넘어서서 사실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만큼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예, 이게 단순하게 오늘 내일 끝난다 이렇게 대비하지 마시고 장기전을 준비를 해서 예, 또 한 번 최악의 어떤 방역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